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이제 2021년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도 단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정규 시즌 100승을 했던 템파베이를 3승 1패로 꺾고 가장 먼저 ALCS 진출을 확정지었고, 다음날 휴스턴이 시삭스를, 애틀란타가 미러키를 각각 3승 1패로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합류했습니다. 4시리즈 중 유일하게 5차전까지 간 107승 샌프란시스코와 106승 다저스 시리즈는 다저스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엄청나게 먹을 게 많았던 명승부였던 시리즈지만 5차전의 마지막이 오심으로 끝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LA 다저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둔 승부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먼저 ALCS 쪽을 살펴보면 지표상으로는 휴스턴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도 휴스턴이 좋았고, 득실 마진도 압도적으로 좋았고, 특히 공격력에서는 휴스턴이 이번 정규 시즌 최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시즌 지표에서는 휴스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스턴은 이 정규 시즌의 기록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듯이 ALDS 4경기 동안 31점을 뽑아내며 시삭스 마운드를 붕괴시켰습니다. 린, 지올리토, 시즈, 로돈, 핸드릭스, 킴브렐, 코페치, 버머 등 시카고가 자랑하던 강력한 투수들을 모조리 털어버리는 위험을 과시했는데요. 다만 포시에서는 보스턴의 화력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의 막강한 불펜을 무너뜨린 보스턴이라면 휴스턴과도 충분히 화력전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팀이 만난 템파베이와 시삭스는 모두 마운드가 강한 팀들이었다는 점에서 두 팀 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운드에서는 휴스턴이 보스턴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스턴은 디비전 시리즈에서 평균 4.5점, 보스턴은 5점을 실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휴스턴의 경우 3차전에서 12점을 실점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3경기에서는 단 6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보스턴은 템파베이에게 매경기 4점 이상을 실점했습니다. 정규 시즌 투수 지표에서도 차이가 있는 데다 평균적으로는 마운드에서 휴스턴이 여전히 보스턴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가을 야구에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팀이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공격력, 투수력, 수비력 모든 면에서 더 우세했던 템파베이를 3대1로 완파한 팀이고, 그 과정에서 이로드와 세일이 조기에 붕괴되고 5점의 리드를 날려먹고 동점을 허용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음에도 미친듯이 터지는 공격력과 클러치 능력으로 끝내기로만 2승을 거두며 템파베이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휴스턴 선발의 핵심인 랜스 맥컬러스가 8부상으로 챔피언십 시리즈 출전이 불가능하고 자녀 포시 아웃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휴스턴 마운드에도 손실이 컸기 때문에 보스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휴스턴이 5승 2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휴스턴은 홈에서 열린 4연전에서 3승 1패,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스턴이 부진했던 후반기가 아니라 잘 나가던 전반기에 만났음에도 휴스턴에게는 절대적인 약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보스턴은 휴스턴을 만나기 전 애틀란타와 마이애미에게 3연승을 거두고 휴스턴에게 시리즈를 패했고, 그 후 양키스와 마이애미에게 4연승을 챙긴 뒤 다시 만난 휴스턴에게 홈에서 시리즈를 또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휴스턴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말하면 두 팀이 마지막으로 붙은 게 전반기였던 6월 10일, 무려 4개월도 더 전인 만큼 보스턴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맞대결은 옛날 얘기고 이번에 이기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으로는 전력상으로도 상대 전적으로도, 그리고 변수가 줄어드는 7전제라는 점에서도 휴스턴의 우세가 점쳐지는 시리즈이기는 하지만, 보스턴은 이미 와카와 디비전 시리즈를 뚫으면서 일반적인 예상을 2번이나 엎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리즈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셔널리그 쪽을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지표상으로는 다저스가 좋습니다. 106승 팀과 88승 팀의 비교인 만큼 아메리칸 리그보다도 정규 시즌을 기준으로 한 전력차는 더 크죠. 상대 전적도 다저스가 4승 2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상성의 변수를 논하기도 쉽지가 않고, 작년 NLCS의 리매치지만 애틀란타는 팀의 슈퍼스타인 아쿠냐를 잃은 상태죠. 하지만 애틀란타도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일반적인 배당을 뒤엎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성적이 더 좋았던 미러키를 꺾은 팀입니다.
마운드의 팀인 밀워키를 투수전으로 이기고 올라온 애틀란타의 마운드는 NLDS 4경기에서 단 6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팀 평균 자책점은 1.54였습니다. 작년 포시에서도 우승팀 다저스를 탈락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팀이죠. 다만 제가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 때 애틀란타와 밀워키의 시리즈는 업셋각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밀워키 공격력이 포시 진출팀의 마운드를 상대로 꾸준히 득점을 해주기엔 너무 약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디비전 시리즈에서 팀 타율 1할 9푼 1위,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들 중 출루율 3할을 기록한 타자가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막혔던 밀워키 타선은 실제로 정규 시즌 대부분의 공격 지표가 평균 이하였고 포시 진출팀들 중에선 가장 약한 라인업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애틀 투수들이 다저스의 화력을 상대로도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와 다저스 모두 포시 공격 지표는 좋지 않은데요. 다만 두 팀이 상대한 밀워키와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가 모두 막강한 마운드를 보유한 팀이었다는 걸 감안할 필요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양팀 다 득점력이 뛰어난 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력전을 벌일 수도 있는 팀들이죠. 다저스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했고 샌프란시스코를 꺾으면서 우승까지 가는 길에서 가장 험난한 산을 하나 넘고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예상하실 것으로 보이고 애틀란타는 숫자로는 우위를 점할 부분이 많지 않지만 가을 야구, 특히 단기전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14경기를 포함해 최근 18경기 15승 3패를 기록 중인 기세를 앞세워 파란을 일으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배츠의 경기력이 절정이지만 두 터너와 시거, 폴랍, 그리고 벤치 타자들의 생산력이 전혀 없다는 게 불안 요소인데요. 상대가 막강한 투수력을 자랑하던 샘프였던 만큼 디비전 시리즈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애틀란타를 상대로 시리즈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NLDS에서 활약해주지 못한 타자들이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력 타자들의 대부분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애틀란타를 상대로도 생각보다 어려운 시리즈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특히 NLDS 5차전에서 슈어저를 마무리로 써가면서 투수 6명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1차전에서는 프라이스나 곤솔린이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확실한 선발을 내세우지 못하는 만큼 시리즈 초반부터 타선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틀란타는 밀워키의 약한 공격력 덕분에 타선이 터져주지 못했음에도 밀워키를 꺾을 수 있었는데요. 다저스 투수진도 밀워키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강하고 NLDS 때처럼 타자들이 막혀버리면 다저스의 공격력은 밀워키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강하기 때문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애틀란타의 타선도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차전에서 뷰러를 짧은 휴식으로 등판시켰으며 5차전에서 우리아스와 슈어저를 모두 쓰면서 다저스의 선발진 운용이 어렵고 애틀란타의 홈에서 열리게 될 시리즈 초반 2경기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가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홈에서 1승 1패를 하고 원정을 떠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홈에서 2경기를 다 내주는 참사라도 벌어지면 사실상 시리즈는 끝난다고 봐도 될 만큼 애틀 입장에서는 시리즈 초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예상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 시리즈는 다저스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애틀 쪽에서 미친 선수가 2명 이상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 업셋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전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예상대로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가 또 재미있는 만큼 언더독 애틀란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프리뷰와 함께 개인적인 예상을 덧붙여봤는데요. 월드 시리즈로 가는 마지막 관문 챔피언십 시리즈를 승리하고 월드 시리즈 무대에 설 두 팀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